자, 오늘 10월 2일입니다. 벌써 10월도 이틀이 지나네요. 자, 오늘은 일단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보기 전에 우리가 이전에 시장이 조금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한번 해드렸는데, 그때 얘기 그 영상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잘 보시면 이렇게 딱 움직임을 줘서 지금 거래가 터진 단봉이 떴어요. 그렇죠? 거래가 터진 단봉이 뜨면 일반적으로 변곡으로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시장이 420포인트를 깨면은 시장은 폭락할 수 있다. 420포인트를 깨면 폭락할 수 있다. 반면에 시장이 얼마 위로 올라서면 11포인트 위로 올라서면 443포인트 5포인트 위로 올라서면은 시장은 강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물량을 많이 줄이기도 했었는데요. 다음날 시장이 위쪽으로 방향을 잡았죠. 그래서 원래 얘기했던 대로 보자면 이렇게 되면 이거는 시장이 위로 가는 신호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물량을 정리하고 난 다음날 주식을 주워 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오전까지 열심히 주워 담아서 지금 시장 안에서는 뭐 종목들 덕산 하이메탈 수익으로 바로 연결이 되고 있고, 제주 반도체도 수익으로 연결이 되어주는 모습이었고, 해성 DS라든지 그렇죠, 네페스 다시 매수 뭐 이러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스퀘어도 오늘은 50%까지, 그리고 PSK도 이제 40% 수익을 일단 넘어서고 있네요. 근데 한 번씩 팔고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것도, 환기를 시키는 것도 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반려주들 끝까지 가져가다가 내 포트 자체의 수익률을 갉아먹는 반려주들의 일정 부분도 정리를 하고 가는 주도주로 또 종목을 살 수 있으니까. 어쨌든 어제부터 우리가 많이 바빴는데, 오늘 그 코스닥 시장은 그런 식은 아니었거든요. 코스닥도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거래가 터져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래쪽으로는 841이 깨지면 코스닥도 폭락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태고, 그게 아니고 코스닥 시장이 위로 이제 850포인트 849포인트 정도 되는데 49포인트를 위로 올라서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하면 이것도 이제 강세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해드렸습니다. 시장은 일단은 뭐 강세로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조금 늦었습니다만은 거래소 다음으로 고점 부분을 지금 좀 넘어서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추석 연휴 이후에 또 시장을 한번 기대를 해보는 방향으로 가긴 한데, 추석 동안에 또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일단 가는 종목들을 몰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합니다. 자, 오늘 시장 안에서 반도체가 굉장히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은 SK하이닉스가 이렇게까지 올랐던 적이 있던가 라고 할 정도로 오늘만 10% 이상 급등을 하면서 저점을 다시 한 번 더 높이는 모습 보였죠. SK하이닉스는 일단 저점이 33만 3천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33만 3천 원이 깨지지 않으면 크게 무리 없이 그냥 홀딩 하셔도 좋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부분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오픈 AI하고 삼성하고 SK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 공급하고 AI 인프라 협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하고 SK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거죠. 오픈 AI의 경우에는 이제 엔비디아에서 반도체, 엔비디아에서 투자를 받고 투자받은 금으로 엔비디아의 AI 칩을 지금 굉장히 많이 사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사면 당연히 HBM도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D램이라든지 아니면은 인엔드라든지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뭐 가능한 이슈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타이완하고 미국 부분의 문제도 하나가 있었죠. 미국에서 타이완의 반도체 생산을 50대 50으로 생산을 하자, 생산의 절반을 미국 내에서 하자라는 계획을 일단은 제시를 했었는데, 타이완 정부에서는 일단 동의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얘기가 일단 나왔던 뉴스들도 일단 있고요. 그리고 유럽연합에서도 반도체 산업 전략을 재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가 지금 설계라든지 하는 부분은 미국에 집중이 되어 있고, 생산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아시아에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죠. 유럽연합은 자기 본국에 반도체 관련된 핵심 제조 설비가 없다라는 점을 일단 시장 안에서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유럽도 반도체 부분을 좀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EU 회원국들에게서 지금 얘기가 나온 부분인데요. 반도체 산업의 가치 창출의 상당 부분이 EU 유럽연합 외부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생산 설비를 다시금 찾아야 되겠다라고 EU의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에서 새로운 선언문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은 세계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유럽연합은 반도체 부분의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과 동등한 전략적 산업으로 우선시를 하고, 이를 투자, 연구개발, 혁신의 주요 목표로
삼아야 될 것 같다.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수단을 활용을 해서 이를 보호하고 집단적으로 활동해야 된다. 그리고 글로벌 경쟁사들이 공공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는 반면에 반도체 산업의 가치 창출은 대부분 유럽연합 외부에서 이루어지고 일단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야심차고 미래지향적인 강화된 2단계의 유럽연합의 반도체법의 필요성을 좀 강조를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럽 쪽에서도 일단 반도체 부분의 제조 설비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투자 요청이라든지 좀 많아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좀 버무려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미국은 우리한테 3,500억 달러 그리고 이제 일본에는 5,500억 달러 현금으로 투자를 해라. 그러면 미국에서 생각했던 투자처에다가 투자를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일본은 지금 그걸 받아들인 상태고 우리는 아직까지 협상 중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미국이 투자할 부분은 어딘가? 일단 일본으로부터는 돈을 받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번 행정부에서 이제 미국 내에 반도체 생산을 어떻게 일단 40%까지 점유율을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 반도체 설비 투자라든지 하는 부분이 더욱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향후에 반도체가 더욱더 많이 사용될 것이다 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투자 부분이 그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부분은 장기적으로 보자면 점유율 자체가 미국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조금 넘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있습니다만 지금 부분의 반도체를 보는 시각 자체는 이러한 미국의 정책적인 행보로 인해서 조금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방금 언급해드린 것처럼 유럽연합도 반도체 산업의 전략을 재정비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유럽연합 내에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짓겠다라는 얘기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효과가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요건데요. 엔비디아하고 인텔이 반도체 부분의 협력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인텔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AI 반도체를 설계를 하고 이 AI 반도체 부분 설계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시장 점유율이 거의 과점 상태죠. 인텔 같은 경우에 이전에 CPU를 만들다가 이 CPU 만드는 부분이 예상외로 좀 많이 힘들어졌잖아요. PC 수요 자체가 계속해서 좀 감소하는 모습. 그래서 바로 전에 이제 들어왔었던 인텔의 CEO의 경우에는 인텔이 일단은 파운드리로 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인텔이 이전 전략 자체가 이제 파운드리를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 점유율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인텔이 파운드리 생산을 지금은 인텔이 그다지 기술력이 되지를 않아요. 4나노 정도가 상용화가 되어 있고 우리하고 지금 TSMC는 3나노 정도가 이게 상용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 격차가 조금 있긴 합니다. 하지만 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면 인텔 쪽에 몰아줄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쪽에 리스크가 좀 생길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단기적으로 보면 미국이라든지 유럽이 자기 나라의 반도체 제조 시설을 자꾸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반도체를 제대로 제조할 수 있는 나라가 그다지 많지가 않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AI 칩 설계 말고 AI 칩을 이제 생산할 수 있는 파운드리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1등이 TSMC고 2등이 삼성전자니까 삼성전자한테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AI 칩을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HBM 일단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소자업체들은 이제 물 들어오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전에 미국만 인텔에 지원금, 보조금을 줬던 건 아니고 유럽연합도 인텔에 보조금을 주면서 키우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도 일단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번 관세 부분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조금 트럼프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한테도 조금 더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을 거로 보이는데 그거는 좀 장기적인 얘기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을 한다고 할 때 인텔이 파운드리를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HBM을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점유율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점유율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작년에는 10%대였는데 올해는 20%대까지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런 부분은 일단 있는데 어찌되었든 반도체 전체 업황 자체가 파이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을 보면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은 일단 들던데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해드리냐면 올해는 항상 그랬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오르면 삼성전자는 빠졌거든요. 수급이 두 쪽으로 다 못 와서. 근데 오늘은 SK 하이닉스도 오르고 삼성전자도 오르고요. 두 번째는 한미 반도체가 오를 때가 있고
하나 비전이 오를 때가 있다. 이거 경쟁업체니까. 근데 오늘은 뭐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하나비전도 둘 다 그다지 나쁘지는 않은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전체적인 시장 자체의 확장이 지금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드니까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계속 끌고 갈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반도체 하시는 분들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것만 가지고 있었어도 참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죠. 이제부터 시작하는 반도체 종목들도 계속 관심은 저는 가지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한미반도체가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오르고 빠지고 지금 다시 한번 돌파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도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에 제주반도체도 다시 시작입니다. 그렇죠? 패턴 만들고 밀렸다가 다시 돌파, 다시 출발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이고, 해성D에서는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바닥에서 이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도 기회가 있는 애들은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은 드니까 참고하시고 시장에 대응을 한번 잘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